자, 안녕하십니까. 자, 외시, 인사관리. 인사관리, 인사가 만사가. 인력관리를 잘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또 사람도 잘 뽑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하는 데는 먼저 배치도 잘해야 되고, 뭐 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배치 정직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성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보다 유리한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률과 사기를 증진시킵니다. 성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인재를 육성하고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합니다. 이런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승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똑같이 입사하더라도 또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승진. 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이러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승진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사람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을 평가하는 다면 평가 방식, 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고과다. 인사고과를 통해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연봉제가 되다 보니까 연봉을 결정짓는, 승진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업무의 성과를 판단되어서 니는 outstanding, 니는 굿, 니는 need improvement 이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연봉에서 뭐 한 20% 30%씩 차이가 나겠죠, 그죠? 이걸 통해서 노동 능률을 향상시킨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준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누적된 걸 가지고 승진이나 아니면 해직이나 아니면 뭐 전환 배치를 저 멀리 한다든지 또 뭐 복직이나 채용 순위 뭐 이런 것에 지표가 된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점수 체계화해서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뭐 어릴 때부터 뭐 학교의 성적, 그 다음에 뭐 근무 평점, 뭐 이런 것들 쭉쭉쭉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적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과연 이 사람이 얼만큼의 성과를 내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했는지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지표화 시켜 놓았다는 것. 그래서 한 번씩 보면 많이 나오지요. 뭐 보험회사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표시를 해놔놓고 조금 그게 전부 다는 아닌데 그걸 통해서 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일정 시기가 되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은 어떤 현상,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또 기능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원가가 절감된다. 즉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불량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원가가 절감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안정성. 나는 여기에 이 조직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 이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조직의 유연성, 행복, 만족감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 자, 근데 이 조직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일까?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 성실하고 꾸준하고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성실하게 남아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오너가 되고 승진을 하더라. 좀 성질 급하고 머리 좋고 막 그거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께 자기가 또 지쳐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다른 조직 회사 같은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처음 들어가서 3개월이 참 힘듭니다. 3개월을 잘 견디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3개월 동안은 사람도 다 처음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일하는 업무도 전부 다 처음이에요. 적응하는 기간이 3개월 같으면 한 며칠, 10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3개월을 잘 견디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3개월을 잘 견디면 또 3년을 또 잘 견뎌야 돼요. 3년을. 그렇게 되면 한 15년, 20년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의 인내는 가지고 한 3년은 견딘다는 인내는 가지고 처음에 3년 하면 또 막 힘들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적어도 수습 보통 그래서 3개월 정도 하죠. 3개월은 견딘다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배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나서 그 다음에 3년을 또 잘 참고 견뎌 보셔야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교육훈련을 하는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향상시켜서 조직을 강화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직무에 대한 만족도 느끼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자, 그렇게 해서 외식업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보통 현장 교육 훈련을 OJT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직장 내 교육 훈련을 오프 잡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JT, 온더잡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하고 일을 해보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하세요. 자, 정답은 두 가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는 느낌. 한 가지. 자, 나머지 한 가지는 뭐예요? 두 가지 빼면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뭐 한 4월 동안 같이 일하는데 이 사람하고 계속 할까 말까 잘 모르겠다 하면 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람을 선발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적 자원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 데는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자, 5가지. 자, 배치, 전직, 승진, 인사고과,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인력을 개발하고요. 자, 이 사람들을, 인적 자원을, 업 시켜 놓은 거예요. 개발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하는 방법, 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유를 하는 거예요. 자,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유의 반대말은 턴오버가 되겠습니다. 이직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했던 사람이 퇴사를 하는 거예요. 자, 퇴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자, 사람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갑자기 퇴사를 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사람이 갑자기 부족해요. 외식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안 돌아갑니다. 옛날에 손발 맞춰서 일하던 사람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아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빠지면 적어도 몇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빠졌다 해서 한 사람만 딱 들어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다시 와서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피곤해지죠. 힘들어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또 어떤 현상?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빨리 사람의 충원이 안 이루어지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피로감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퇴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턴오버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비용, 광고를 내야 되죠. 또 교육을 시켜야 되죠. 또 교육만 시켜야 됩니까? 시간이 흘러야 되지요. 그때 동안에 임금이 나가야 되지요. 자, 계속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오히려 더 돈이 더 많이 든다. 뭐보다 이 사람을 계속 리테이션, 보유하는 비용보다 한 사람이 나가고 새로 선발해서 다시 교육시켜서 한 사람의 몫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미 교육시켜서 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리테이션, 보유를 할 것이냐. 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거, 임금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임금을 인상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5년, 10년, 1년, 3년, 5년, 10년 근속자들에게 뭘 준다? 네, 상품을 주죠. 뭐 1년 하면 뭐 자금 반지 하나, 2년 하면 뭐 금 3돈, 3년 하면 5년 하면 금 5돈, 뭐 10년 하면 금 10돈, 막 이런 식으로. 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데는 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있죠. 1년 하면 뭐 물론 퇴직금 나갑니다만은 뭐 1년 하면 해외여행, 동남아 여행, 뭐 5년 하면 유럽 여행 보내준다. 그러면 사람들 욕심이 3년 됐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5년 되고 10년 되면 금반지, 금목걸이 하나 타보자. 뭐 이런 형태. 자, 그런 목표가 생긴다는 거. 왜? 아까 얘기했던 비용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것. 그 사람을 보유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을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더 비용이 회사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것. 멀리 내다보고 생활하자는 것.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잖아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이제 군사력, 뭐 막말로 비행기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들. 자,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번 교육받고 뭐 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의무 교육 기간이 있는 겁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복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어떻게 되나요? 교육 대비 투자한 비용을 나라에서 뽑아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없이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리테이션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면 민간 항공사 같은데
아주 높은 연봉이 가긴 가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어떻게 하나요? 네, 한때는 중국이나 이런데 굉장히 많이 스카웃을 해갔습니다. 왜? 한국 이 조종사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잖아요. 고급 훈련을 받고, 자,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돼서 항공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직업 선택도 또 시대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외식 관련은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고요. 해외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히 손놀림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능적인 면이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 것을 접목해서 나간다면 훨씬 더 K푸드 형태로 나간다면 훨씬 더 성장할 기회가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푸드 같은 경우에 자, 이 푸드 같은 경우에 하나가 수출이 되면 한국의 음식이 수출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뭐 닭도리탕이다. 그러면 이 닭도리탕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릇들, 그 다음에 한국의 고추장. 자, 그러면 한국에서 제조되는 각종 아, 유기그릇,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양념류,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기술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의 재료, 이런 것들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음식 문화도 굉장히, 해외에서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런 걸 잘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좀 야비하지만 일본 친구들은 뭘 잘했나요? 스시, 예, 스시 같은 경우 좀 동양의 신비 같은 걸 젓가락을 활용함으로써 스시를 먹음으로써 나는 좀 더 품격이 높고 또 그 다음에 대우받는 사람 가격도 좀 더 비싸게 받고요. 또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 좀 살 안 찌는 거, 뭐 정크푸드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퍼포먼서,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보여주는, 쇼를 해주는, 자, 그런데 좀 많이 어필이 되죠, 그죠?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곳들. 그 다음에 뭐 미슐랭에 이제 뭐 그런 부분도 한몫을 했죠. 홍콩의 미슐랭 이제 심사위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기가 심사위원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뭐 프랜차이즈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슐랭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별 3개, 2개 막 이런 식으로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죠. 그러면 자기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배당금을 또 받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꼭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에서 좀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성장세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그 외국 사람들이 홍콩이나 이제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입맛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물론 세월이 좀 흘러야 되겠지만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 맛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아니면 깊은 맛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가운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선발이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 자, 그런 형태. 자, 아무래도 우리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이런 K푸드 같은 경우도 좀 더 접목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자면은
K-팝 같은 경우도 한국의 한복이라든지 한국의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뻗어져 나갔죠. 한복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기와 디자인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퓨전하지만 변화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는 이제 인적 자원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자, 기업 전략과 연계된 인적 자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거.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뭐 우유 회사 같은 경우 그냥 우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건강 음료.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인 연령층이 25%까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우유를 배달하지만은 어떤 형태 매일매일 마실 수 있는 ABC 주스를 만든다든지, ABC 주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자, A 같은 경우는 애플, B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뭐 캐럿, 당근 이런 식으로 같이 조합한 주스를 가지고 제공한다든지, 매일 마시는 커피, 그러면 우유 갖다 주면 커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커피와 우유가 조화롭게 만든 커피 우유 이런 형태. 또 그 다음에 뭐 오늘날에는 건강하는 건강과 관련된 뭐 자시라든지 아니면 호두나 이런 것들이 가미된 그러한 음료 이런 것들로 뭐 뼈 건강이나 이런 것들 계속 나오잖아요. 유산균. 자, 한국인의 유산균 뭐 이런 형태. 자, 이런 것처럼 외식 업체도 자, 계속해서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자,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 자, 자, 기업 지향적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에 목표를 둡니다. 수익이 증대되는 것. 자, 그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성과 위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하고 또 모집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치해서 어떻게 한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 만약에 그렇게 확보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현상? 자 기업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기업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반대로 노동자가 자 근로자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근로자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일을 그만큼 하면 내한테 보상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 자 그리고 최대한 복리후생 같은 거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성 중시.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일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하고 인간은 유희의 동물입니다. 같이 그 회사 내에서 관계도 맺고 그래서 회사에서 뭘 해요? 회사 뭐 등산 동호회, 영화 동호회 막 이런 동호회도 만들어 주잖아요. 왜? 그래야 회사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일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개발관리 자기에 대한 뭐 안전이나 인간관계 자기의 개발까지 될 수 있도록 원하는 거예요. 누가? 근로자는 자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 개발이 되긴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어디하고 회사하고 관점의 차이죠. 자, 이런 회사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직원이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너무 회사 입장만 고집해버리면 성과 위주로 가버리면 인간성이 걸려되고, 인간성만 너무 강조하다 버리면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적정한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 자,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